안녕하세요. 이번 핏단기 피트 선배 콜라보레이션 특강에서 일반 물리학 강의를 하게 된 윤동호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피트 선배가 말하는 물리공부법 문제편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에 그래서 개념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는데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시는 분들, 또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문제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 해결을 위한 요소를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5가지 말고도 물론 다른 것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을 가시화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5가지 정도를 좀 추려보았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출제 단원과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 내에서 통용되는 공리 같은 개념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것들을 말 그대로 체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제시된 표현들을 물리적인 요소를 통해서 분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문제를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신감을 가져라. 너무 추상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될 수가 있냐면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든지 내가 배운 것에서만 출제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좀 각도만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결국엔 언젠가 나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만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는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죠. 출제 단원과 개념을 파악해라. 그렇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념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원과 개념을 이해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정확히 이 문제가 어떤 개념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아주 날카롭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공식만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20가지의 물리 문제 중에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이해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의식적으로 아 이게 어디서 나왔구나 라는 것을 꼭 한번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내에 공리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공리라는 말은 사실 어떤 이론 체계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는 명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물리학의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기엔 사실 좀 과분한 단어이긴 한데 좀 느낌 정도만 가져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는 1이다. 또 어떤 무게라고 하는 것은 힘이다. 중력장 내에서 중력은 항상 존재한다. 라는 것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공리들은 공부를 열심히 단순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를 목표로 하고 단원별로 또는 문제 스타일별로 정리를 따로따로 하셔서 계속 피트를 보시는 그 날까지 정리를 계속 하셔서 완벽하게 체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리를 어느 정도 익히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표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이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물리적인 수식을 좀 단순하게 제시를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죠. 다 언어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들을 많이 덮어놓은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인 요소들을 물리적인 용어나 물리적인 수식을 통해서 또 이 공리를 이용해서 잘 발라내 보면 결국에는 개념서에 있는 유제 1번 또는 유제 2번 정도로 아주 간단한 문제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이 사항을 아주 좀 중요하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5번째 요소는 자신의 매뉴얼대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이죠. 사람은 겁을 먹고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워 보이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겁을 먹게 되는데 실제로 풀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못 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매뉴얼을 만들어 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 운동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X축과 Y축의 어떤 운동을 나눠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단원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갔다가 좀 튕겨 나와줬을 때 이런 식의 좀 상황에서 자신만의 매뉴얼을 꼭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요소를 좀 종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문제는 2016학년도 1번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완벽하고 깔끔한 풀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방법이 되겠는데, 첫 번째 방법이 만약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문제를 봤는데 일단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주 단순화시키고 싶다라는 저의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자면, 이 필드에는 첫 번째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은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 있고, 위쪽으로 운동을 하지만 아래쪽으로 10의 가속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0, 2의 손을 피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에 따라서 1의 속도를 가지고 2의 가속도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수가 바라보는 0, 2의 이런 엘리베이터 내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의 속도는 초반에 3m/s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에 입각해서 문제를 단순화시킨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두 가지 공이 있는데 한 점에서 출발해서 이쪽에 있는 공은 왼쪽으로 3m/s, 이쪽에 있는 공은 오른쪽으로 1m/s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공은 오른쪽으로 10의 가속도, 오른쪽에 있는 공이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공은 오른쪽으로 2m/s 제곱의 가속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풀이도 아주 간단해지고요. 이 문제는 사실 개념서에 있는 어떤 유제 1번이라고 해도 사실 문제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만의 매뉴얼대로 상황을 단순화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5가지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신감을 항상 가져라. 그죠? 자신감을 가지고 상황을 정말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 내에 있는 어떤 공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체화를 시켜 가시면서 자신만의 매뉴얼대로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신다면 어떤 언어적으로 막 덮여져 있는 그 문제, 그거를 파헤쳐서 기본 문제 수준으로 만든 뒤에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제가 준비한 어떤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제 강의가 물리를 공부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빅트 선배 대구점의 윤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